저는 조철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증인 대출 사기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한테 말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찍는 거예요. 보증인 대출 사기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게 사기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이면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선 보증인 대출까지 이렇게 오시게 됐다면 원래 애초부터 대출이 좀 잘 안 되시는 상황이셨을 거예요. 스스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 상담을 해보니 안 되고, 그러던 와중에 어딘가에서 대안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라며 전화가 왔을 경우 가능성이 제일 많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먼저 걸려온 전화,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먼저 걸려온 전화에 쏘으세요. 전화 걸려오는 자체는 불법입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내가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요구하지 않는 이상 먼저 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왔는데 거기에서 불법이잖아요. 전화 걸려온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어떤 좋은 얘기를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해봤자 그거는 정상적인 거는 아니겠죠. 먼저 전화 걸려온 데는 일단은 상대 안 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믿었다면 결말은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자, 우선 대출이 안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몇 군데 상담을 했는데도 다 거절나고 부결이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상담사들은, 요즘은 신입 상담사들이 잘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대출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경력이 다 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데 그냥 한 명만 붙잡고 상담을 제대로 하시면 전국에 있는 금융사 다 비교해 줄 겁니다. 그 중에서 될 만한 곳 찾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담사들은 대출을 되게끔 해줘야 먹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고객이 전화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되는 곳 찾아드려요. 정말 정말 신입이거나 다른 금융 상품을 잘 모르는 그런 대출 상담사라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전화 한 번 오면 그냥 될 만한데 지금 하나만 다 찾아줍니다. 근데 그 사람 통해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저기 자꾸 힘들게 상담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다 이렇게 보증인 대출 사기까지 당하시는 거예요. 자, 보증인 대출 사기 패턴의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죠. 내가 대출이 안 되니까 내 주변에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라. 근데 그냥 데리고 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데리고 오겠죠. 그리고 이게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은 안 데리고 오겠죠. 보증서 줄 사람들도 피하겠죠. 보증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데, 참고인이라고 포장을 해요. 참고인. 경찰 조사 받을 때나 참고인 신분 그런 거 있죠. 금융사를 통해서 하는 거는 참고인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1금융, 2금융 쪽에는 금감원에서 다 통보, 권고, 지침이 내려와서 연대보증 자체가 없습니다. 기업이나 특수한 사례, 창업 이런 걸로 통해서 특수한 경우에 기업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연대보증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아직 약간 남아있지만 그 외에 일반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으시는 데 있어서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받으시는 데 있어서는 연대보증 제도는 없습니다. 연대보증은 없어요. 연대보증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대부업체예요. 사금융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최고금리로 내주는 케이블 TV에 광고 많이 나오는 그런 데서도 일부 금융사만 그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을 해요. 메이저급 아시죠? TV 광고에 나오면 정말 무대가리 나오고 그런 데는 연대보증 대출 취급 안 할 거예요.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요.
그냥 소규모 대부업체일 경우에 연대보증제도를 아직 쓰고 있는데 연대보증 대출을 해준다는 자체는 뭐 불법이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합법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 자체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궁금하셔서 들어오신 내용이잖아요. 보증인 대출 자체는 괜찮지만 그 중간에 보증인과 대출받는 사이에 끼어있는 이 사기꾼들, 비양심 중개업체들, 불법 중개업체들이 중간에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친구가 연대 보증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나한테도 내 친구는 피해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을 받고 나면 한두 달 뒤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거라고 사기꾼들이 약속을 했으니까 사기꾼들은 자기들 입으로 그냥 거짓말 몇 마디 해서 두 사람 인생을 속인 거예요. 한 사람은 보증인 하기 싫은데 보증인이 돼버렸고, 한 사람은 대환 대출이 될 줄 알고 친구까지 데리고 왔는데 친구를 배신하는 것도 불구하고 나 자신도 신용이 더 쓰레기가 되고 더 이상 빚을 주체할 수 없는 정도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둘 다 간 거죠. 사기꾼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혹시나 사기를 당하시기 전이라면 중단하세요. 만약에 친구가 정말 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와서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해도 돼요. 근데 그 정도 상황이면 이런 대부업을 가서 연대보증 써서 대부업에서 고금리 대출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가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으면 친구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네가 은행에서 4% 5%짜리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빌려줘라. 그러면 내가 이자 갚기도 더 쉬우니까 더 갚기 쉬운 거 아니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실컷 보증 서줘서 친구 앞으로 대부업 대출 해줘봤자 이 친구 이자 못 내서 결국은 내 앞으로 빚이 다 넘어와요. 그럴 바에는 친구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마음이면 내가 은행에서 받아서 친구 빌려주세요. 주던지 그냥. 근데 봐요. 근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채무자는 몰랐잖아요. 내 친구가 참고인인 줄 알고 있잖아요. 3일 뒤에 빠지고 며칠 뒤에 빠져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덜 미안하죠. 근데 사기꾼들이 말한 대로 한두 달 뒤에 어떻게 돼요? 친구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이 돼 있고 나는 한두 달이 지났지만 대환대출도 안 돼요. 그리고 한두 달 되기 전까지는 연락을 받아주던 사기꾼들이 한 두 달 지나버리니까 잠수 타버려요. 대환대출 해준다고 그러고 왜 잠수 탈까요? 왜 한두 달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대출 해주고 바로 잠수 타버리지. 한두 달 동안 왜 연락 받아줬을까요? 해줄 것처럼. 그게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대출 사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대출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요구를 해야 이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구나, 사기꾼이구나라고 판별을 하고 어떤 수수료를 요구를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어떤 피해를 준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닌갑다라고 착각을 해요. 할 일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단체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먼저 연락을 했고 대출 진행을 이렇게 해줬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쏘받는 이 주채무자, 채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연대보증인을 통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대출을 해준 거에 대한 수당을 받는 거예요. 한 뭐 대부분 2천만 원, 3천만 원 해주면 100만 원 내외로 수당을 받게 되는데 자기네들이 100만 원 벌기 위해서 이 본인하고 본인 친구하고 둘 다 속인 거예요. 근데 속여서 잘 속였어요. 속여서 대출 성공까지 했어요. 그 수당까지 받았어요. 이 사기꾼들이 100만 원 받았어. 오예 오늘 밤에 술 한잔 먹으러 가겠죠.
호구 2명 불어가지고 100만 원 벌었으니까 말 몇 마디 해서 100만 원 벌었으니까 얼마나 돈 벌기 쉽습니까? 자, 그 100만 원이 진짜 자기 100% 자기 돈이 되려면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금이 실행이 되고 나서 2달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2달 안에 만약에 그 대출 받은 사람이 이거 사기구나. X 됐네. 갚아야지. 그래서 탁 다시 돌려줘 버리면 자기 수당 자기네들이 사기쳐서 받은 수당이 환수가 돼요. 다시 뱉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동안 자기네들 그 목적 달성할 시간을 버는 거죠. 한두 달 동안 붙잡아 놓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이게 사기가 아닙니까? 이 정도까지 설명드렸는데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이해를 못 하시면 더 이상 뭐 설명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가셔서 사기 당하시는 거예요. 당하세요. 그래야 뭐 누군가 한 명은 돈을 버네요. 그래도 이득 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생기겠네. 보증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금융사는 대부업체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대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증인으로 친구가 들어오는 거는 연대보증인이고요. 참고인 이 뭔 개소리야! 뭐 이딴 거 아니에요. 금융사가 할 일 없습니까? 나같이 신용도 안 좋고 대출도 많고 조건 안 되는 사람한테 2, 3천만 원 빌려주는데 날 보고 빌려줬겠어요? 여기 들어온 연대보증인인 친구를 보고 빌려줬죠? 그러면은 금융사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얘는 이 채무자 본인은 못 갚을 거니까 연대보증인 얘한테 받으면 되잖아. 얘는 대출도 깨끗하고 뭐 직장도 멀쩡하고 신용도 괜찮네. 그러면은 이 주채무자가 못 갚기만 하면은 얘한테 가서 다 받아내면 되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금융사는 전혀 하등의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니고 아무 정상적인 합법 절차대로 서류상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돈 받아내면 끝이라고요. 근데 왜 이 친구를 3일 뒤에, 며칠 뒤에 연대보증인에서 참고인 자격에서 빼줍니까? 참고인 그런 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쏘구시면 안 되고요. 쏘지 마시고 그거를 쏘구셔서 보증인 대출을 받으셨다면 신용 등급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증인 데리고 와서 받은 대출도 대부업체 대출이에요. 대부업체 대출만 더 늘어난 거예요. 내 빚 원래 많았는데 원래 등급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서 대부업 대출까지 더 받았어요. 그러면 더 나빠지죠. 그걸 한두 달 기다린다고 그게 좋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보증인 대출 사기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개도 말이 제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제가 뭐 그런 거 사기 당하지 말라고 글 적어놨다고 수도 없이 전화 와요. 전화 와서 뭐 밑도 끝도 없습니다. 보증인 대출 사기 맞아요. 제가 뭐 지금 뭐 어디서 대환대출 해준다는데 사기 맞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제가 포장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예요? 제가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뭐 그거 몇 마디 듣고 어떻게 압니까?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사기꾼이 어떤 좋은 말로 포장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네가 대출이 안 되니까 네 주변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그 뒤에 그거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나면 네가 등급하고 이런 게 다 좋아져서 한두 달 뒤에 대환대출이 된다. 라는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거기에서 뭔가 살을 더 붙이고 말고의 문제지 주된 패턴은 그겁니다. 보증인 내가 대출 받아서 한두 달 뒤에 해피엔딩. 그거를 미끼로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니까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속으시면은 나야 뭐 어차피 뭐 대출도 어차피 많았고 뭐 돈 받아서 내가 썼으니까 뭐 내가 파산하고 뭐 끝내면 돼요.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가 생뚱맞게 몇 천만 원 빚 떠안아야 돼요. 이거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죽하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남겨놓겠습니까? 사기 당하지 마십시오. 사기 당하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동정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수사기관에서도 여러분 한 명만 보고 수사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엄청나게 유사한 사건으로 많아져야 해주지. 그냥 나 가서 사기당했어요 얘기해봤자 이거는 본인들 입장에서 사기당한 거 맞겠죠. 근데 그 해당 금융사에서는 서류상으로 녹취상으로 다 증거를 남겨놨어요. 정상적인 절차로 대출이 진행되는 걸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사기꾼도 못 잡습니다. 대포폰에 가명 쓰고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잡습니까? 뭐 진짜 마음 먹고 잡으려면 잡을 수는 있겠죠. 어떻게 잡냐고요? 자, 봐요. 이 중개업자는 뭘 먹었습니까? 수수료를 먹었죠. 역추적을 하면 잡을 수는 있죠. 근데 금융사들이 협조를 안 해주겠죠. 역추적으로 하면 잡긴 잡죠. 수당 먹은 놈이 있잖아요. 수당을 금융사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금융사는 수당을 봉투에 넣어서 손으로 줬겠어요? 아니죠. 계좌이체 해주죠. 이체 내역을 남기죠. 금융사에서 처음에 수당 이체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잡으면은 누군지 그거는 기록이 다 있으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수당 받은 놈이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뭐 수당 받은 놈도 그 사기꾼의 밑에 뭐 수족이다. 뭐 밑에 시다발이다. 그러면은 이 수당 받은 얘를 족치면 위에 애를 잡을 수가 있잖아요. 못 잡는다고요? 못 잡으면 이 수당 받은 얘 심부름꾼 얘를 족쳐가지고 피해 보상을 받든지 해야 되죠. 근데 정말로 경찰 쪽에서 마음 먹고 이런 놈들 잡으려고 하면 못 잡겠습니까?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뭐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잡범이죠, 잡범. 별 도움도 안 되는 뭐 간지러운 범인들이죠. 꼴랑 뭐 1, 20만 원, 뭐 몇십만 원 사기 쳐먹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 결국은 사기 당하시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나 혼자만 피해 보는 거예요. 절대 당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답니다. 감사합니다.